자, 토끼전, 두껍전에 대해서 우리 아이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니. 잠시만요. 토끼전 두껍전 이야기에서 아는 이야기가 있었어? 나는 토끼전만 알고 두껍전 모르겠어. 나도. 그러면 토끼전 아니면 두껍전 중에 더 인상 깊게 재밌게 읽은 부분이 어디야? 나 같은 경우에는 토끼전보단 두껍전을 더 재밌게 읽었어. 왜냐면은 토끼전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어서 그냥 조금 더 자세히 아는 기분이었는데 두껍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여서 조금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 나도 너랑 똑같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 토끼전에서 그 용왕님이 병에 걸리셨잖아.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갔을까? 그 토끼에게 알아. 사람을 갔잖아. 그러면 너가 만약에 바다의 여왕님이야? 그러면은 그 바닷속 생물 중에 누구를 그거 할 것 같아? 시킬 것 같아? 알아. 왜? 일단은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바닷속 동물이 별로 없잖아. 뭐 일단 거북이 그 정도 있잖아. 개나. 근데 개는 잡혀먹기 십상이고 거북이는 너무 느리잖아. 응. 자라도 느린가? 어쨌든 거북이만큼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자라. 넌? 나는 처음에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서 뭐 멸치 물고기 그런 걸 시키다가 나는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뱀장어 같은 거를 아니 뱀장어 같은 거 아니면은 자라를 시킬 것 같고 일단 뱀장어는 물속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듯이 땅속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라는 또 여기 책에 있는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있고 땅에서 걸어 갈 수 있잖아. 만약에 그 용왕님이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토끼는 어떻게 핑계를 대고 어떻게 그 용왕을 나갔을까? 간을 육지에 빼놨다고 하고 응, 용공을 나가 바닷속에 나가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어. 맞아. 그리고 다시 안 돌아왔었잖아, 토끼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만약에 잡혔어, 나갔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다시 빠져나올 것 같아? 들어갈 것 같아? 마저 나가야지 들어가면 죽는데. 그러면은 왜? 왜냐니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할 거냐? 어떠한 핑계를 대든 어떻게 해서라도 밖에 나와야지. 나도 일단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 또 그 내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뭐 일단 그걸로 따지자면 뭐 똥이라도 싸서 간이라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음, 어,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핑계를 이 이야기 속의 토끼처럼 간을 뺐다 놨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간을 중요할 때만 잠깐 넣는다고
쓸 때만 잠깐 넣는다고 할 것 같아. 그리고 두껍전에서 음, 두껍전에서 누가 그 말이 초대를 했잖아. 근데 거기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의자에 앉겠다면서. 책에 나온 걸로 보면은 일단은 두꺼비. 응. 너가 그러면 그 초대한 동물이야? 그러면 어, 너는 그냥 키는 상관없고 만약에 너가 좋아하는 동물을 선택해. 그러면 어떤 동물 선택할 것 같아? 음. 아무 동물. 시바견. 응? 개. 개? 응. 왜? 꽃게 말고 개. 그러니까 그 멍멍 짖는 게 말이지. 그래, 그거. 나는 왜냐면 내가 일단 개나 고양이를 좀 좋아해가지고 초대를 할 것 같아. 만약에 하라 그러면. 나는 사슴 아니면 노루. 왜냐하면 왜? 만약에 내가 어,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걔네는 특별히 막 다리도 길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달려갈 수 있고 곧 도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야. 그러면 노루를 키우면은 거기서 막 장식할 수도 있고 굳이 나무를 안 사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아이니가 땡땡 문제를 안 내시고 아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문제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땡땡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니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어, 함께 이야기를 우리 해볼 텐데 우리가 이 토끼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이름으로 혹시 있는 거 혹시 알아? 토끼전의 다른 이름. 이 제목이 토끼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기도 하는데 혹시 별지부죠. 토끼전 이 이야기를 수군가라고 들어봤어 혹시? 네. 판소리 알아? 네. 판소리 12마당 중에 수군가가 있는데 바로 이 토끼전 이야기를 판소리 하는 걸 보고 수군가라고 그래. 왜 수군가일까 이름이?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 것 같아? 물수. 궁은 용, 궁전 대구. 용궁할 때 궁. 영구. 그 바닷속 그 용왕님 사는 그 용궁의 이야기라 해서 수군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시 또 이런 이름 들어봤어? 네. 뭐 별지부죠. 별주부전이라고 말 들어봤어? 네. 이 토끼전을 다른 말로는 별주부전이라고 그래. 이 토끼전은 이제 토끼 이야기라고 해서 토끼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별주부전은 토끼 이야기로 생각 안 하고 이제 별주부의 이야기다 주인공을. 그럼 이 별주부가 누구냐면 자라. 자라야 자라. 여기서 이 별자가 한자로 자라 별자야.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경우 호랑이 호자가 있거든. 호랑이는 호자. 한자로 호랑이 호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범호자, 이거 호랑이 호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별주부의 이 별자는 자라를 뜻하는 별이고 이 주부는 가정주부 이런 주부가 아니라 벼슬 중에 육품 옛날에 뭐 1품부터 시작해서 1품, 2품, 3품 이렇게 쭉 있었거든 벼슬이
그 중에서 육품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이 그 벼슬 자리를 보고 주부라 불러, 주부. 어? 근데 그래서 이제 자라, 주부 벼슬인 자라라고 해서 별주부 해가지고 이 별주부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에서는 토끼간이라는, 토끼간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고, 토생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많아, 이 이야기의 이름이. 근데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용왕님이 뭐해서 병이 걸려서 토끼간을 구하러 자라가 왔다가 토끼 꾀에 속아 넘어갔고, 결국은 간을 못 구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요 토끼전, 수군과 별주부전, 토끼간 토생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소리,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설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자, 18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셋째 줄.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거기 나무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국화 모양, 별 모양, 달 모양으로 오려내서 혼인잔치, 회갑잔치, 생일상에 술안주로 올려놓을걸? 뿐만 아니라 햇빛에 땡땡 걸려서 심심할 때 불에 바짝 구워먹기 십상이야. 그 아, 말에 여기 들리 거기까지.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자라가 응, 문어한테. 문어한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도 뭘 가지고 문어를 이렇게 뭐 했다는 거야. 먹었다. 잔치상에 안주로 먹을거리로 올렸다는 거야. 요즘도 우리가 문어 먹는 거 알아? 네. 문어 우리가 여러 가지 안주를 이렇게 먹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걸 볼 수 있고, 또 19쪽. 19쪽에 일곱째 줄, 아인이가 한번 읽어볼까? 너를 보면, 아이나 19쪽 일곱째 줄, 너를 보면, 마이크 켜고. 일곱째 줄이요? 너를 보면 얼른 잡아서. 너를 보면 얼른 잡아서 끓는 물에 집어넣어 자라탕을 만들어 먹을 텐데 무슨 탕이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자라탕을 만들어 먹을 텐데, 그걸 통해서 역시 이제 뭐야? 옛날 사람들이 이게 자라탕이라는, 자라를 넣어서 자라탕을 끓여 먹었다고 알 수 있는데, 자라가 뭔지 알아? 네. 자라가 뭐야? 거북이랑 비슷하게 그렇지, 거북이야, 생겼는데, 거북이. 거북이, 우리나라 거북이를 걷는, 우리나라 거북이 종류 중에 있고, 또 자라하고 비슷한 말 중에 남생이라고 들어봤어? 네. 네. 그 자라, 거북이, 남생이 다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종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남생이 위에가, 그다음에 자라, 거북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종류입니다. 자, 이 책에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속담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 자, 19쪽에 나와 있는 속담. 우물안의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나옵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뜻 혹시 알아?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밖에 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물 안에 세상이 다인 걸로 알고 음, 다른 거는 모르고 본인이 말하는 것만 다 맞는 줄 아는 그런 음. 사람을 약간 비유해서 하는 말. 그렇지. 우리 남효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우물안 개구리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너는 우물안 개구리니까 어? 어, 그 세상은 넓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너 저 세상에는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그래서, 한자로는 정저지와라고 해서, 우물안 개구리란 뜻인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좁은 곳인 줄 모르고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래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한 사람? 좁은 사람. 그런데도 그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어떤 그런 사람들 할 때, 그런 사람들 말할 때 우물안 개구리다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꼬고 비판하고 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자, 20쪽에 찾아보겠습니다. 효과. 문의 문은 관문의 종류별 넷째 줄, 다섯째 줄. 문의 문은 간난의 종목이라 달래듯. 그놈의 토끼를 잡기는 뭐라고 돼 있어? 아,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기다라고 돼 이거 있어. 왜 못 봤지? 혹시 아인이 식은 죽 먹기라는 속담 들어봤어? 네. 뜻이 뭘 것 같아? 식은 죽 먹기는. 아인아 마이크 끄고. 너무 쉽다는 뜻이. 왜 식은 죽 먹기가 너무 쉬워? 아이나. 마이크 왜 꺼나? 아이나. 아무 소리 안 들려. 걱정하지 마. 켜놔도 돼. 왜 식은 죽 먹기가 쉬워? 음, 식은 죽 먹어봤어? 아이니? 아니요. 안 먹어봤어? 남용. 식은 죽 먹기가 왜 쉬울까? 아니, 식은 죽 먹기는 당연히 쉽죠. 왜냐면 죽을 먹으려면 뜨겁잖아요. 음, 먹기가 힘들잖아요. 음, 근데 식은 죽은 맛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도 먹기는 쉽잖아요. 음.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는 뭐 엄청 쉬운 거나 뭐 이런 거를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보통 이제 죽은 뜨겁게 따뜻하게 먹는데 뜨거운 죽 먹으려면 후후 불면서 이렇게 식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금방 먹기가 좀 어렵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근데 식은 죽은 식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밥은 우리가 이렇게 꼭꼭 씹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식은 죽은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퍼먹으면 되잖아. 그냥 퍼먹으면 바로바로 꿀꺽꿀 삼키잖아.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을 뜻할 때 우리가 식은 죽 먹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비슷한 말로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말 들어봤어? 응?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말도 역시 아주 뭐한 일? 쉬운 일을 누워서 떡 먹기인데 근데 누워서 떡 먹기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다른 의견도 있어. 왜? 위험하죠. 누워서 떡 먹다가 기도 막힌다던가 체한다던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다 어떤 일이 아주 쉬울 때 이해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54쪽. 에 나와 있는 속담 앞부분 나와 있어. 54쪽이요? 54쪽 아예 속담이라고 나와 있네. 노루를 피하면 호랑이를 그렇지. 만난다. 노루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만약에 어 어떤 동물의 천적발 되는 동물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 동물이 천적이 여기 있으니까 피해서 가겠죠? 음, 그러면 얘는 다른 데로 가요. 천적발 되는 동물은. 음. 그러면 이 동물이 도망가는 동물이에요. 만약에 이 동물이 토끼고 아까 그 동물이 독수리였다면 독수리를 피하니까 음. 더 무서운 동물이 호랑이가 나와서 뭐 잡아먹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음, 이거를 어떤 상황을 뜻할까? 그러면 어려운 일을 극복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렇지. 작은 화를 벗어나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만나는 경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노루를 피하다 범을 만난다라고 해서 어려운 한자성어로 피장봉호라고 한답니다. 피장, 봉호라고 해서
어,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하나를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 노루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그러한 그 속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75쪽. 마른 하늘 날들어. 그렇지. 중간에 토끼는 뜻밖의 벌어진 일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라고 돼 있어서 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 혹시 아이니 들어봤어? 아니요. 음. 자, 보통 벼락은 뭐야? 번개가 땅으로 내려치는 걸 보고 벼락이라고 하거든. 번개는 언제 쳐? 어떤 날씨에 쳐? 먹구름 깨고 뭐 태풍이나 그런데 비 오고 그렇지. 폭풍. 먹구름 껴고 비가 올 때쯤에 우리가 번개 치고 빠방 하고 천둥이 치는데 근데 마른 하늘이라는 거는 하늘이 파래. 푸른 하늘이. 아니야. 하늘에 구름이 없어.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는 걸 우리가 마른 하늘은 비가 안 오는 하늘이에요. 근데 왜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칠까? 비유적 표현 약간 은유적 표현.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이유는 이거야. 자, 여기에 원래 구름이 이렇게 있어. 그 원래는 이제 뭐야? 비가 이렇게 내려야 돼. 그런데 이 구름하고 구름 사이에 전기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전기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 애들끼리 빠방 하고 부딪히면 이게 뭐인 거야? 번개 치는 거야. 이 번개가 그래서 땅까지 내려오면 이게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 거야? 번개 친다, 벼락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야? 비가 내리는 때에 이렇게 번개가 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번개가 빠방 하고 쳐. 번개가 빠방 하고 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다가 여기가 땅이거든? 땅인데 이 비가 중간에서 건조한 공기를 만나. 그러면 이 비가 내리다가 이 건조한 공기를 만나서 다시 위로 증발해 올라가 버려 그냥. 그럼 여기는 비가 내려 안 내려? 네. 안 내리는데 위에 하늘에서만 그냥 빠방 빠방 하고 있으니까 땅에서 보면 비는 안 내리는데 번개 치는 거만 보이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네. 또는 또는 아예 자 여기가 여기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있어. 여기 동네가 이렇게 있어. 여기 비가 막 와. 여긴 땅이야. 이렇게 번개가 빠방 하고 쳐. 근데 여기는 이쪽 동네는 지금 현재 하늘에 파래 구름도 없어. 근데 이 번개가 가끔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번개가 빠방 하고 이쪽으로 쳐버려. 그럼 이쪽에서는 하늘도 파란데 갑자기 뭐가 치는 거야? 번개가 치는 거야. 이럴 때 이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거는 청천벽력이라고 그래. 푸른 하늘의 날벼락이 치는 거야. 이 경우에는. 하늘이 파란데 벼락이 치는 거야. 그 푸른 하늘의 날벼락이 치는 이유는 옆 동네 벼락이 잘못 친 거야. 사선으로. 비켜서 치는 거야. 어쨌든 비 오는 날 벼락을 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마른 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벼락이 친다? 심지어는 파란 하늘에 벼락이 친다? 이거는 전혀 뭐한 일? 예상치 예상치 못해. 못한 뜻밖의 일. 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우리 남효가 막 신나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막 와장창하고 쏟아져 갖고 남효가 아주 홀딱 물에 젖었어. 알고 봤더니 아이니가 베란다에서 물 갖고 바구니에다 물 갖고 막 이렇게 놀다가 그냥 그 바구니를 이렇게 한 게 그냥 바깥으로 쏟아졌는데 하필 그 남효가 그 옆에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남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지. 응?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당하였던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80쪽 중간에 이때 토끼는 하고 속담. 호랑이 굴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 물려가지고 중심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차리면 산다. 이 속담 많이 들어봤어?
잘은 모르겠어요. 라면은 들어봤어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즉 호랑이 굴에 물려가면 사실은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지. 호랑이 잡아먹기 죽는 거지. 근데 호랑이 굴에 물려가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해서 그렇게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일 있다? 솟아날 구멍이 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호랑이에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해서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3쪽. 어떤 속담? 아직 못 찾았어요. 그냥 페이지도 163쪽. 3쪽이요? 163쪽. 제일 아랫부분. 소를 잃고 소일과 아, 외양간 소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요 속담은 무슨 뜻일까? 소 잃고 외양간 소를 고치기. 소를 만약에 잃었는데 그냥 외양간이 부셔졌어요. 아, 그러면 어차피 소도 없는데 아, 왜 그 외양간을 고칠 필요가 있냐는 말. 그렇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뭐 해야 되는데 고쳐야 고쳐야 돼. 돼. 튼튼하게 해놨으면 소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거란 얘기야. 그 소들이 다 도망친 다음에 도둑이 와서 소를 훔쳐간 다음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놔 봤자 이미 뭐 했다는 거야? 늦었다는 거야. 그 때늦은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말할 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해서 그래서 소 잃기 전에 미리미리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외양간 고치기라는 그런 속담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처럼 여러 속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 속담의 의미도 여러분이 읽히고 또는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이 책의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요 속담은 이런 상황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 25쪽 보겠습니다. 자, 24쪽 먼저 우리 남효가 읽어주겠습니다. 용왕은 붓을 들더니 흰 비단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라고 해서 남효가 거기 읽어주겠습니다. 용왕을 붓을 들더니 흰 비단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대가 떠나니 내 마음 기쁘고 한편 슬프도다. 흰 그름 흐르는 물이 굽이굽이 돌고 돌아 인간 세상 푸른 산속 헤매다 좋은 영향 얻어오길 꿈속에도 바라네. 거기까지. 자, 이거는 누가 쓴 시야? 그거 용왕이요. 용왕이 쓴 시야. 이에 대해서 잘하는 이에 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갖고 거기는 아이니가 읽어주겠습니다. 25쪽 마마의 마마의 깊은 은혜는 나의 발길을 재촉하며 마음은 어느새 인간 세상으로 가 있구나. 신화된 도리를 다하고자 이만큼 용기를 뽐냈으니 좋은 양 못 구하면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시로서 대화를 했어. 그러니까 남효가 무슨 시를 하나를 탁 쓰면 그 시에 답하는 시를 또 나연이가 또 탁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시 배틀 아니면 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눴던 요즘에 그 힙합 래퍼들이 랩 대결하는 거 혹시 알아? 이스베트. 아, 그 랩을 이쪽에서 하면은 또 상대에서 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시로서 이렇게 서로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시로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 자, 이에 비슷한 게 66, 67에 또 있어. 자, 66쪽에 이번에는 먼저 아이니가 먼저 토끼는 흥얼거렸습니다 해가지고
토끼가 쓴 시를 우선 한번 아연이가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답하는 자라의 또 시를 나누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연이. 지긋지긋한 인간 세상을 떠나니 콧노래가 절로 나는구나. 넓적한 자라 등이 엎여 새로운 곳을 발길을 옮기니 한가로운 바다만큼이나 편안한 뿐이구나. 장차 보기와 영화라는 두 개의 떡을 양손에 쥐었으니 백년만년 내 세상이로구나.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토끼가 이제 뭐야? 자기는 자라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그 영궁에 가갖고 잘 살 생각에 꿈이 한딱 잔뜩 부풀어갖고 쓴 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라가 쓴 시 남이가 읽어주겠습니다. 한조각 친화된 도리와 충성으로 얼마나 헤매었던가. 영악한 토끼와의 인연을 맺어 용왕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했네. 깊은 병 자리를 밀어내고 능력 있는 이 몸은 편안함을 얻으리. 능력 있는 이 몸은 평안함을 얻으리 갖고 이제 토끼를 데리고 가서 용왕님의 병도 고치고 또 자기는 공을 세웠으니 높은 벼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공상이. 동상이몽이라고 그래. 이 상이 침대란 뜻이야. 동은 같은 침대에 누워서 침대에서 몽, 자고 다른 꿈을 꾼다. 다른 꿈을 꾼다.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이 자라와 토끼가 용궁으로 가는데 토끼는 거기 가서 뭐 할 생각?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을 하는데 자라는 이 토끼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 토끼를 팔아넘기고 자기가 잘 살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 정몽주라는 고려의 충신 혹시 알아?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라고 들어봤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태종이 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려고 할 때 원래는 누구랑 정몽주랑 같이 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근데 정몽주는 나는 고려 왕조를 끝까지 난 뭐 할 거다 섬길 거다. 고려 왕조를 멸망시킨 놈들 나쁜 놈이다. 그래갖고 이방원이 가가지고 이제 정몽주를 꼬시려고 이렇게 하여가라고 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히고 섞인들 어떠하리 뭐 이러면서 야, 응? 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고려면 어떻고 조선은 어때 우리 서로 힘 합쳐갖고 잘 살아보자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시를 듣고 누가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뭐 변할 수가 있으랴 뭐 이렇게 가지고 나는 절대 뭐 한다? 안 변한다 내 마음은. 그렇게 이제 서로 시를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뜻을 전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옛 조상들은 이렇게 서로 시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디 놀러 가서도 남녀가 먼저 이 가을 단풍을 보면서 시를 하나 탁 멋있는 시를 줘. 그럼 그걸 듣고서 또 누가 아이니가 또 시를 또 하나 멋진 시를 또 하나 딱 줘. 이렇게 시를 가지고 이렇게 배틀을 했던 그러한 조상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니 뭐? 만약에 그 옛날에 시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말을 음, 주고받았잖아요. 음. 근데 시에는 항상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도 썼었어요?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 이방원의 시는 하여가라고 보통 부르고, 정몽주가 쓴 시는 단심가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시들은 특별히 제목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7쪽 보겠습니다. 자, 46쪽 마지막에 인간 세상의 재미가 고작 그 정도란 말이요. 잘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용궁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거기 아이니가 읽어주겠습니다. 46쪽 제일 마지막 쪽. 우리 용궁은 우리 용궁은 조리 꼭지를 들고 있고 결국
배우로 층계를 만들었어. 또한 산으로 기둥을 세우고 호박으로 장식하여 만든 진주궁과 자기 대궐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열린다. 연꽃처럼 어여쁜 용녀들이 춤을 추면서 맛있는 포도주를 권하니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줄 띄웠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거기부터 남유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그 말에 토끼는 눈빛이 반짝을 했습니다 하고 어디 그뿐인가요? 하면서 계속 이어서 47쪽 여섯째 줄 세상에 당신은 참 행복했구나.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선생에 있다 보니 그렇게 제도를 좋은 세상에 있는 걸 줄 몰랐습니다. 내 시선세를 생각하니 앞으로 남유야 평화하고 남유야 알아듣게 읽어야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다른 바다 문장 위에 잠시 푸른 물빛은 붙어 네? 바다 위에 푸른 물빛은 지금 47쪽 보고 있는 거 맞아? 네. 다섯째 줄 바다 여섯째 줄 위에 푸른 물빛은 하늘과 맞닿아있고 유유에 떠가는 돛담배는 마치 인간들의 찌든 삶을 비웃듯 한가롭다고 아름다운 용녀들의 비파 소리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는 더없는 의미리라고 초나라의 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흥에게 노래하는데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별천지가 물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 그렇지 자 지금 이렇게 자라가 말한 건 다 왜 이렇게 자라가 말을 하는 걸까? 토끼를 꼬실라고 토끼를 꼬시기 위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바닷속 바닷속이 뭐? 용고. 용 용궁이 뭐? 좋다고 이 바닷속 용궁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 뭐 하자? 우리 바닷속 용궁으로 같이 가자라고 꼬시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남이와 아인에게 미션을 주겠습니다. 남이와 아인이가 자라가 되어서 저 산속에 있는 토끼를 남이와 아인이가 살고 있는 동네로 데려와야 돼. 남이와 아인이가 살고 있는 2022년 여러분이 사는 동네로 데려와야 돼. 그러면 토끼에게 뭐라고 꼬셔서 뭐라고 꼬셔 이 자라는 용궁은 조개 껍질로 집을 짓고 백옥으로 층계를 만들었고 산으로 기둥을 세우고 호박으로 장식하여 만든 진주궁과 자개 대궐에서는 그래서 그 대궐 궁궐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했어. 날마다 잔치가 열린다. 어여쁜 용녀들이 춤을 추면서 맛있는 포도주를 권한다. 그래서 먹을 거 갖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한가롭다. 그 다음에 음악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니하고 남효는 2022년 남효와 아이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 토끼를 꼬셔 오려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지금부터 각자 써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니 5분 정도 주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어떡해요 종이에다 써도 좋고 워드로 쳐도 좋고 자기가 편한 대로 워드로 쳐도 좋고 해서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유하고 아인이가 뭐 우리 용이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 분당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선생님은 우리 대전은 하고 선생님은 이제 쓸 거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동네 얘기 아니더라도 오늘날 현대의 삶이 반영돼서 현대의 어떤 좋은 점으로 토끼를 꼬실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됐다. 벌써? 아주 이상한 걸 써버렸어. 뭐야, 하나도 안 보인다. 뱅뱅이 놀이터도 써볼 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음, 음. 자, 어떻게? 아이도 다 썼어? 아니요. 아,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밖에를 못 어려워. 나가봐가지고. 어? 뭐라고, 아이는? 밖에 이제 못 나가봐서 잘 아, 그래.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 쓴 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부터. 공치에 썼어, 남해야? 마이크 켜고. 우리 판교는 너가 사는 산속처럼 천적과 포도가 없고 네가 판교를 원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걸? 너는 금세 판교의 앵기스타가 될 거야까지 썼어요. 아, 거기까지 썼고, 아이니는? 음,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따라서 놀이터가 미로처럼 되어 있고 미끄럼틀이 아주 길어서 재밌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릴렉스? 릴렉스가 돼서 약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할로윈 파티 같은 거를 하는데 아직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여. 그렇지. 오히려 아이니가 남해보다 더 많이 썼네. 어? 자, 선생님도 썼습니다. 우리 대전은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어서 헐. 온갖 아름다운 옷을 마음껏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성심당이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어. 한바수목원에서는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워 산책하기도 무척 좋다고. 또 영화관에서는 재밌는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고 VR 체험을 통해 온 우주와 바닷속 등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도서관과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아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그 재미도 크다오. BTS라는 유명한 아이돌이 있어서 춤과 노래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어. 이런 BTS 식으로 거기 살아요? 아니, 자 여기 21세기 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대전 사세요? 아, 대전 알아다며? 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8쪽, 48. 48쪽에 보면 자,
그대가 나의 딱한 사정을 안단 말이오. 물론이요 하면서 좌라는 갑자기 점잔을 빼며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동지 섣달 추운 겨울에 절벽이 얼어붙어 마땅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 첫째 어려움이요. 찬바람이 몰아치면 풀과 나무도 얼어붙으니 먹을 것이 없으니 둘째 어려움이요. 그래서 토끼가 처한 어려움이 첫 번째는 추위, 두 번째로는 먹을 것,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 48쪽에 봄에는 먹을 것이 있으나 배고픈 독수리가 그대의 목숨을 노리니 이 또한 셋째 어려움이요. 독수리한테 잡아먹힐 어려움이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어려움은 뭘까? 49쪽에 신하들이 불타할 때가랑 선물 중에 그대의 몸뚱이를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뭐 여름에 너무 뭐하다는 거야? 너무 덥다 아니야. 덥다는 거야. 여름에 너무 덥고. 근데 다섯 번째 어려움은 다섯 번째 어려움은 사, 사냥꾼과 사냥개가 달려드니 그래서 사냥꾼과 사냥개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려움은 총 잘 쏘는 포수가 다 잡으러 다니니까. 아 계속 누구? 동물원이 바뀌고. 포수한테 잡아먹히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어려움은 마지막에 밑에 사냥개들과 오리끈을 쫓아다가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게 일곱 번째 어려움이고 여덟 번째 어려움은 50쪽에 나무꾼과 목동 그렇지 때 나무꾼과 목동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 여덟 같이. 여덟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다 안전하지 않다. 먹고 살기 힘들다. 덥다. 어? 춥다. 뭐 이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라가 남효하고 아인이를 용궁에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야 남효야 너 얼마나 어렵게 사니? 아인아 너 얼마나 어렵게 사니? 하면서 자라가 말하는 남효와 아인이가 처한 뭐 어려움. 첫째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둘째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셋째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결국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남효나 아인이가 보기에 남효나 아인이가 겪는 뭐 어려움은 어떤 게 네가 어렵냐는 얘기야.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해보자고? 써보자고. 이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자라가 토끼 너 이거 어렵지? 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너 토끼 너 여름에는 너 엄청 더운데 그 토끼 털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생스러워. 너 게다가 겨울 되면 먹을 것도 없지. 잠잘 데도 없지. 너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듯이 남효 너 보고 아인이 너 보고 뭐야 너 이런 점이 어렵지? 라고 말할 때 뭘 말할 것 같은지. 선생님한테도 자라가 선배야 너 이런 점이 어렵지라고 하는 걸 선생님도 한번 써볼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글로 써보겠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5분 동안만 역시 써보고 그리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다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8가지 못 쓰더라도 쓸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어디 사는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상관없고 여러분한테 이런 점이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럼 뭘 쓰지? 아, 아,
쌤 지금 5자까지 썼는데 여러분은 지금 몇 자까지 썼어? 저는 형식이 이상해요. 음, 여기서 나온 거랑 형식이 달라요. 저 지금 5번째 쓰고 있어요. 그래. 라면은 이제 저도 여섯 다섯 번째 번째요. 들어갔구나. 근데 형식이 책에서 나온 거랑 달라요. 괜찮아. 자, 그러면 그 정도 쓰면 발표해 볼까? 아니면 더 쓸 수 있어? 더 쓸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여기는 이거 뭐지? 응? 이거 뭐지?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아이니부터. 일단 첫 번째는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 때문에 약간 힘든 점이 있고, 두 음, 번째는 만약에 1층에 산다면은 아이들이 제가 1층 살 때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1층 만약에 놀이터가 가까우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리가 막 너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음, 노는 소리도 막 들려서 조금 힘든 점도 있고 음. 밖에서 담배를 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든. 자, 요걸 요 형식에 맞췄으면,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든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뛰노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못 사는 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요. 게다가 밖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담배 냄새를 맡아서 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게 세 번째 어려움이요. 이런 식으로 쓰겠지, 아이는. 거기까지 쓴 거 다 쓴 거야? 또 있어? 다 그 발표했어? 다음에는 아직 생각 못했어. 남용. 저도 형식이 좀 다르긴 한데 음,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학원 가기가 일단 너의 첫 번째 어려움이고 그림 그리기가 너의 두 번째 어려움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 잔소리가 너의 세 번째 어려움이고 마지막으로 너의 어려움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너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렇지. 발표 다 한 거야? 네. 선생님도 한번 써 보았습니다. 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몸이 부상당할 염려가 큰 것이 첫째 어려움이요.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돈이 없어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둘째 어려움이요. 봄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다니는 것이 셋째 어려움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병이 걸릴까봐 만날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이 넷째 어려움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다섯째 어려움이요. 늙어서 치매에 걸릴까봐 늘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여섯째 어려움이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칼부림 당할까봐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일곱째 어려움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6가지 써야 되는데 7가지밖에 못 썼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야? 어려움을 들면서 너 그렇게 어렵지 않냐? 그러니 이런 어려움이 없는 어디 와 살아라? 용궁에 와서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토끼를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끼전 얘기를 주로 우리가 중심을 많이 했는데 두껍전 이야기는 뭐 하는 얘기야 주로? 서로 한마디로. 싸움? 말싸움? 말싸움? 말싸움.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말싸움하는 걸 보고 이거 다 허풍 떤다고 들어봤어? 허풍? 허풍 네. 떤다라는 말 들어봤어? 네. 허풍쟁이. 허풍쟁이 어떤 사람을 보고 허풍쟁이라고 그래? 잘난 척하고 막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사람. 허풍쟁이는 어떤 일들을 막 엄청나게 뭐해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 과장되게 얘기하는 사람, 뻥을 잘 치는 사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허풍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효가 나 오늘 좀 이따 갈비탕 먹을 건데 그 갈비가 내 팔뚝만한 갈비를 내가 탁 뜯으면서 내가 먹을 거거든. 그 갈비가 얼마나 귀한 거냐면 그 갈비는 특별히 뭐 금가루를 먹인 소를 탁 잡아가지고 낸 세상에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갈비인데 그 갈비를 내가 그냥 오늘 팍 한 입에 싹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허풍친 거야. 허풍 떠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고등어 그 김치찜 먹었다 그랬는데 내가 오늘 먹은 고등어 말이지 내가 그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한번 탁 던졌더니 내 키만한 고등어가 그냥 딱 잡히는데 그냥 내가 손 하나 탁 해서 고등어를 딱 낚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치면 이런 거 보고 뭐 한다고 그래? 허풍. 허풍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 두껍전 이야기에는 서로가 서로 이렇게 뭐야? 허풍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허풍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사람들이 또 재밌어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유책입니다. 책이 없네. 잠깐만. 경제사냥꾼을 조심하세요. 라는 책인데 지금 쌤이 잠깐만. 이 책이요. 맞습니다. 경제사냥꾼을 조심하세요라 해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음 주에 보시도록 하겠고 그래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